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최대한 짧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100% 동영상 강의로 진행돼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가상캠퍼스 공지란에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걸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영상 중간이나 끝부분에는 출첵과제가 주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한 출첵과제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실 필요 없는. 그 출첵과제만 제한된 시간 내에 마감일에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영상을 반드시 수업 시간에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 편한 시간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보셔도 되고 주말에 보셔도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한번 기말고사 때 한번 몰아보셔도 출첵과제만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중간과 기말도 대면 시험 없이 대체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한다거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 스케줄에 맞게끔 이 수업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수업의 장점이고요. 출첵과제가 주어질 때 영상 속에서 출첵과제 얘기를 했을 때는 게시판에 출첵과제는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써 있을 거고요. 영상 속에 출첵과제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출첵과제는 뭡니다 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영상 속에서 출첵과제를 드려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 자꾸 놓칠 때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한 수업 맥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우리 수업에 대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수업 이름이 합창합주 지도법이에요. 영어로 Teaching Methodology and Choir and 엉성불입니다. 제가 이 영어 제목을 보기 전까지 합창합주 지도법을 보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합창을 합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합창과 합주가 나눠지는 건가? 이게 제일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콰이어랑 엉성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방향이 합창 파트와 합주라고 말하는 엉성불 파트 두 파트를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이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뭐가 있나를 한번 4개로 뽑아와 봤습니다. 일단 중앙대 교육대학원을 보면 합창합주 지도법, 우리랑 이름은 똑같죠. Teaching of Chorus Concerted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2학점짜리입니다. 개요를 읽어보면 중등교과에 나오는 곡을 중심으로 합창을 지도할 때의 발성과 호흡, 태도 등에 대해서 실습하고 교수법에 대해 학습하며 연주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지도한다. 끝. 뭐가 없죠? 합주지도법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엉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컨설티드 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물론 이렇게 해놓고 그 강사가 그냥 합창에만 포커스를 뒀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보면 코러스 음악을 단순히 학생들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무대 음악으로서 최종 목표점을 두고 교육해보자 라고만 포커스를 뒀구나 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앙대 교육대학원의 합창합주 지도법 수업은 합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주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합주와 합창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합창 지도법은 Teaching Method of Chorus, 합창 이론을 바탕, 편성, 발성법, 발음, 음정, 배치 등으로 세분화하여 합창 지도에 적용시켜 합창 지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한다. 아마 합창 이론을 바탕으로 편성, 발성법 이거를 잘못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합창 지도법과 합주 지도법을 나누고 있고 합주 지도법도 살짝 읽어보면 중등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관현악곡 구성에 이해에 도움을 주고 관현악 합주 지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현악, 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수업이 이 수업과 차별성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부분이 이 합주라는 영역, 앙상블이라는 영역을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 파트도 있지만 실용음악적인 밴드부 파트도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은 경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합창, 관현악, 밴드 이렇게 3개의 영역을 가져갑니다. 관현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케스트라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케스트라 편성 딱 그려지시나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왼쪽에 first violin, second violin, 가운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우측에 콘트라베이스, 뒤쪽에 목관과 금관, 타악기, 편성. 이 편성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중고등학교는 아마도 없겠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고 실제적으로 이름은 지어놨지만 그 학교 내의 편성은 특수한 편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플루트 세대, 클라 1대, 오보에 세대, 바이올린 10명, 첼로 2명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라는 교육만 이루어져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케스트라라는 말보다 오히려 엉성부리란 말이 훨씬 더 가까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수업이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건 실제 이제 관현악 편성을 기반으로 한 특수한 실제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편성에 가능한 편성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스트루먼테이션 쪽으로 방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군데는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교 사이트에 있었어요. 교육대학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음악대학에서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서울대의 합창 및 합주 지도법 Teaching Methodology of Choir and 엉성불, 이 수업의 제목과 가장 흡사하죠. 합창 및 합주 수업에 의하여 심미적 음악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단순히 기술 훈련에 그치지 않고 합창 및 합주 교육을 통한 개념 학습 및 포괄적 음악성의 함양을 강조하며 합창 및 합주 지도를 통한 음악적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한다. 물론 이제 교육 방향은 거의 비슷한데 좀 키워드들을 많이 발생시켜 놨죠. 심미적 음악 교육, 포괄적 음악적 함양, 음악적 성장 극대화. 어쨌든 이러한 목표점을 가지고 합창 및 합주, 콰이어와 엉성부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과 가장 흡사하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합창 및 합주 지도법 연구 Studies in Education of Choral Technique and Concerted Music, 동일한 Concerted Music을 쓰고 있어요. 이 Concerted Music을 쓰는 학교들은 합창과 기악 지휘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교에 대한 연구, 효과적 리허설, 예술적 표현, 문헌 연구, 발성법, 해석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학생 개개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결합하여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교류하고 화음의 조화로운 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법을 익힌다. 뭐가 보이시나요? 합창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보이죠. 컨설티드 뮤직, 컨설티드 뮤직, 합창, 합창.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4가지 학교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많은 학교들이 합창에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왜일까요? 왜 합창 수업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합창 포메이션 형성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스트라라던가 관현악 혹은 밴드부를 구성하려면 부수적인 기자재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밴드부 같은 경우는 악기, 그 다음에 뭐 앰프, 전자기기들이 필요하고 관현악도 개인이 악기를 갖고 있어야 되거나 학교가 악기를 보유해야 되지만 합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합창에 대한 이제 영역의 가능성이 가장 넓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예술을 교육하는 관점에서 합창이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뒤쪽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설명드리겠지만 합창과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전통 예술 교육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본 수업이 다루려고 하는 밴드부는 아무래도 대중예술, 실용음악 쪽에 속하게 되겠죠. 합창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연주에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다면 오케스트라 기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사는 전혀 없이 연주만 하게 되니까 하나의 영역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런데 대중예술 쪽으로 보게 되면 밴드부 같은 경우는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요소, 가사를 통한 학생들의 어떤 그 음악적인 능력의 발견과 악기 연주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교육을 한다면 사실상 밴드부 교육이 훨씬 더 실용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의 그 고등교육 현장이 일단 전통적인 예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보게 되는데, 합주지도법이 모두가 다 엉성불이라는 클래시컬 전통 예술 쪽 교육에만 매진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학교를 100으로 놓고 그 중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만 추린 다음에 그 방과 후 학교들 안에서 실용음악과 어떤 전통 예술에 대한 교육 비율이 얼마인가, 실용음악 내에서 그러면 뭐 기타 앙상블을 하고 있는가, 뭐 난타를 하고 있는가, 밴드부를 하고 있는가, 비율을 뽑아봤을 때 밴드부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학생들이 엉성부를 이뤄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형태가 밴드부입니다. 그런데 그 밴드부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오케스트라나 이 엉성부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합창합주 지도법의 다른 학교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봤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라기보단 그냥 이제 현황이 발견이 돼요. 합창에 대한 어떤 중점, 밴드부 교육에 대한 어떤 부족성,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수업에서 잘 믹스해서 커버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영역이 이렇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들로 가져와 봤어요. 맨 위에 줄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합창 파트겠죠. 근데 이 합창 파트 교육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합창 교육을 받아오면서 교회 성가대에서만 항상 합창 경험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배정받은 학교는 남고더라. 분명히 교회 성가대 때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가능했는데 남고에 왔더니 이건 전혀 다르네. 아니면 여자 고등학교에 갔다. 혹은 뭐 여중이 있나요? 여중에 갔다. 도저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편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음악은 다 사성부, SATB 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특수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합창 파트에서는 좀 더 폭넓게 합창의 레파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포메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들의 음역대가 어떠하고 특징들은 어떠한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 방과 후 교육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 대학 강사로서 어느 정도 시수가 차기 전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돌면서 방과 후 교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오케스트라 부 혹은 관현악부를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그림은 사실상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에 가깝죠. 이런 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는 학교는 사실 몇 군데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현악부라고 모이면 플룻 3대, 오보에 1대, 클라 2대, 10명 바이올린에 1명 첼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뭔가 연주회를 한다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될 때 항상 새로운 레파토리가 필요해요.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 아무리 바흐 G선상의 아리아가 너무 훌륭한 곡이어도 우리 학교 편성에 맞는 악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학교에 편곡자를 한 명씩 이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편곡자 역할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중학교 이런 방과 후 활동, 관현악부의 편성은 군악대 편성하고 비슷해요. 늘 특수 편성이에요. 편성들이 늘 독특합니다. 제가 클라리넷 앙상블 편곡도 해요. 그래서 클라리넷 네 파트를 위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를 위한 합주, 이런 곡도 편곡하는데, 오히려 그런 클라리넷 앙상블 편곡보다 중학교 앙상블 편곡은 항상 너무 다채로운 악기 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새로워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간단한 편곡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악기에 대한 이해 파트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밴드부는 저도 두 군데 학교에 밴드부 교육을 나갔었어요. 서울 사대부 중 밴드부 교육을 나갔었고, 응봉
중학교 응봉이 맞나요? 네. 그쪽 중학교에 밴드부 교육을 나갔었는데 밴드부 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나갔던 학교 두 군데 다 나가는 날 1년치 스케줄을 줘요. 근데 그 1년치 스케줄이 뭐 한 3, 40번씩 되냐? 그렇지 않고 한 10번 정도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들의 목적은 항상 학교 행사에서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한 달 그 준비 기간을 두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한 4번을 몰아서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신기하죠. 1년치 스케줄이 정말 딱 한 달마다 나와서 이날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독특한데 밴드부 수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음악에 대한 이해와 다른 영역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다루려면 악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밴드부 교육을 하시려면 하다못해 패시브 스피커가 뭔지 액티브 스피커가 뭔지 XLR 라인이 뭔지 쿼터 인치 라인이 뭔지 이런 기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실제로 거기를 좀 더 음악적으로 만들어봐 거기에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봐 라는 어떤 소통보다 선생님 이거 소리 안 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번 주까지는 됐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한쪽 스피커가 안 나오거나 저도 서울 사대부 중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타 연습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 공연날 리허설까지도 됐던 스피커 소리가 갑자기 그 친구가 기타 솔로를 시작하면서 안 나왔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연습도 많이 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친구인데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는 친구들은 제가 기타 소리 안 나오는 걸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웃었겠죠. 그 친구는 소리가 안 나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 실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 파티에서 댄스 공연이 있었는데 그 댄스 공연을 하고 나가던 친구가 그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밟은 것 같아요. 퍽 하는 소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앰프가 말하자면 오프가 된 거죠. 그때 그걸 캐치했어야 되는데 캐치하지 못한 게 되게 미안한 걸로 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저 친구 음악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밴드부 교육은 이제 그런 기기질을 다뤄야 된다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클래시컬 교육하고는 꽤 많은 차이를 갖죠. 똑같은 엉성볼이라고 둔다라고 해도 교육하는 관점과 방법에 의해서 꽤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본 수업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최대한 고르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출첵 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들이 모두 다르실 거예요. 학교에 속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학교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만 일단 오늘의 출첵 과제는 여러분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육 환경 그 교육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영역 콰이어, 오케스트랄 엉성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랙티컬 엉성불 약간 실용음악적인 이 영역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부가 있다. 그러면 악기 편성이 어떻게 된다. 우리 학교는 풀 오케스트라 편성을 가지고 있다. 밴드부가 있다. 우리 학교는 여자 학교에서 오직 여성 보컬만 있는 게 뭐 한계다. 합창단이 있다. 합창단이 있는데 학생들이 적어서 혹은 소프라노 영역밖에 없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만 적어서 PDF 파일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강조드려야겠네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작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PDF로 변환하셔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체크하기도 쉽고 열리지 않아서 과제 채점이 안 되는 경우도 피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만 올려주시면 되니까 너무 시간은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네, 간단하게 그냥 A4 용지 한 절반 분량 정도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 최대한 빨리 맞추려고 조금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수업은 합창합주 지도법이고요. 콰이어와 엉성불 내의 클래시컬한 실용음악적인 파트로 나눠서 세 가지 영역, 합창, 오케스트라 혹은 관현악, 엉성불 합주, 그 다음에 밴드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